안녕하세요, 마이크십니다. 네, 한 주 동안 아니었습니까? 제가 저번 주 월요일날 영상 올릴 때, 일요일날 영상 올릴 때, 좀 주중에 기존의 대부 그 경협주 일단 보유하셨던 분들 추가 매수 타이밍 오면 짧게나마 핸드폰으로라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그 타이밍은 오지가 않았어요.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좀 타이밍을 조금 더 봐야 되긴 한데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내용 관련해서 어떻게 좀 이걸 갖다가 매도하고 나올 수 있게끔 그 매도 전략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요번 주 또 북미 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냉각이 됐죠. 그 동창리라든가 뭐 어디죠? 또 딴 곳에 또 미사일 ICBM 만드는 그 공장을 다시 재가동시키고 있다라는 또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는 좀 장 자체가 좀 되게 지루하고 굉장히 많이 횡보하는, 그러니까 상승 횡보가 아니라 하락한 상태에서 횡보해 가는 장이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굳건히 다지시고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느끼는 그 심리적인 부분들이 일주일이 막 한 달, 1년 같은 느낌 드시잖아요. 그 부분을 꼭 극복을 잘 하셔야 됩니다.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. 어차피 내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좀 초심을 잃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. 굉장히 너무 길게 갖고 가는 것도 당연히 힘들지만 불과 얼마 안 된 시점인데도 내가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조바심 나서 있는 종목들을 손절을 하고 급등하는 종목들을 쫓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게 대부분 개미들의 심리예요. 그렇다 보니까 그럴 때 또 손실을 보게 되고 있는 자금들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심리전이다. 그렇지만 이제 종목도 잘 선택해서 자리를 잘 잡고, 종목을 아무리 좋은 종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자리 자체가 좋은 자리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죠. 아무리 좋은 종목을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. 그건 아시겠죠?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대부 경협주 일단은 타이밍을 보고 어떻게 정리를 할지 다시 한번 좀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은 제가 추천드렸던 현대로템, 에코마이스터, 그 다음에 유진트, 오르비텍,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짧게 보시고 빠져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기대 심리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그 에코마이스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현대로템하고 에코마이스터 보면은 거의 한 20% 넘게 일단은 빠졌습니다. 거의 25%, 거의 30% 가까이 빠진 상태예요. 지금 현재 추천했을 시점 대비해서 30% 정도가 빠졌는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? 그렇지는 않습니다. 보통 제가 저번 주 중에 일단은 추가 매수 타이밍을 말씀드리려고 했을 때는 요때쯤 보면은 여기서 조금 지지하면서 이런 패턴으로 갔다 그러면 제가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 차트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북한의 어떤 그 미사일 기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. 근데 만약에요 추가 매수하면 안 되지만 제가 이제 매도 전략을 쓰는 어떻게 패턴으로 보냐면 만약에 이 정도가 거의 지지선을 갖고서는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때쯤부터가 추가 매수가 들어가겠죠.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주가가 차트 방향에 흘러가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지그재그 횡보한다 오죠. 이렇게 지그재그를 갖다 횡보한다 오죠. 이런 패턴으로 계속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. 지루하게. 또 북한과 미국과의 어떤 또 관계 개선이 확실히 좀 급속도로 발전되기 전까지는 이런 패턴으로 계속 횡보를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추가 매수 타이밍 아니지만 만약에 추가 매수 타이밍이 와서 추가 매수 진행한다 그러면은 그 움직이는 패턴은 이런 횡보하는 패턴으로 갈 것이다. 그렇다면 여기가 만약에 지지선이었을 경우에 어떻게 일단은 정리를 해야 하냐면요. 일단은 제가 처음 그때 대북 이슈 때문에 추천드렸을 때가 월요일이었죠.
일요일 날이 2월 17일이었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매수하신 분들은 쭉 매수하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2월 24일 날 추천을 다시 드렸었죠. 그러면 2월 24일 날 추천드리고 월요일 날 25일 날 매수가 들어가셨다 그러면은 1750원이란 말이에요. 그죠? 그러면 1750원. 근데 지금 거의 뭐 30% 정도 빠졌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지지선이다. 7210원이 저번 주 금요일 날 종가 기준 7210원 지지선이다 그러면은 보유량에 일단은 제가 이제 뭐 비중 조절 말씀드렸잖아요. 뭐 전체 비중의 10%든 전체 비중의 30%든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10% 매수하신 분들은 보유량만큼 매수를 하셔도 돼요. 제가 추가 매수하세요 라고 하면 전체 비중의 10% 매수하신 분들은 10%만큼 매수를 하시면 되시죠. 그러면 예를 들어서 7210원에 내가 내 보유량만큼 매수를 할 거예요.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유량이 몇 주씩을 보유하고 계신지 저는 모릅니다. 그렇다면 그냥 이걸 100으로 볼게요. 100. 자, 7210원에 100.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죠. 7210원 플러스 1750원 나누기 2 하면 평단이 8980원이에요. 8980원이면 요 정도 선이죠. 요 정도.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하고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시점은 그래도 조금 빠르겠죠. 이 정도만큼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정도만큼 올라간 시점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. 그죠? 이해 가시죠? 근데 만약에 내가 비중 30% 정도를 매수를 했어. 근데 또 30%만큼 하기가 약간 무서워. 왜냐하면 제가 이게 이 정도 선이 마지막 지지를 하고서는 여기서 횡보를 할 것이라 얘기했지만 더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. 그렇다면 많이 더 빠진다 그러면 30% 비중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비중이에요. 어떻게 보면은. 그렇다면 저는 30% 비중 매수하신 분들은 보유량의 50%만큼 추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. 50%만큼. 그렇다면 계산을 하는 거는 제가 보유량은 모르지만 평균을 내는 거는 간단합니다. 7210원에 보유량이 절반이잖아요. 곱하기 50 하고 그 다음에 나는 1750원에 일단은 30% 비중으로 100%가 들어간 거예요. 플러스 1750원에 100%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산 거니까 100% 들어간 거죠. 30% 비중 샀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함수로 봤을 때는 100%가 들어간 거죠. 거기에 제가 7210원에 만의 보유량의 절반만큼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00 플러스 하면은 143만 5,500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나누기 보유량이 아까 1750원에 100% 그 다음에 7210원에 50%니까 그죠? 그럼 150%잖아요. 150주 정도가 들어간 거죠. 나누기 150을 하게 되면은 평단은 9,570원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. 9,570원. 요 정도 선이죠. 요 정도 선. 근데 아무래도 이 정도 선까지는 높아요. 그래도 계산해 보시면은 9,570원 정도까지 평단 맞췄을 경우에 내가 산 가격이 1,750원이시잖아요. 1,750원. 1,750원. 곱하기 한 15% 될래나? 마이너스 1,750원. 한 10% 되겠구나. 1,750원. 여기 0.1 마이너스 1,750원. 예, 10%. 그러니까 내가 산 매입가보다는 마이너스 10% 정도 때까지, 그러니까 그 밑으로 10%대까지 평단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해 가시나요? 근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추세를 보고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 맞춰서 또 약간 빠질 때 보유량 그 전체 비중 30% 들어가신 분들은 또 보유량의 절반이든 3분의 1만큼 더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세요. 그 시점에 따라서 보면서 근데 보유 비중 내가 처음 들어간 비중이 10% 정도만 내가 매수했다 그러면은 제가 사인 드릴 때는 보유량만큼 하시면 보유량만큼 추가 매수하시면은 평단은 더 많이 떨어질 것이고 혹시라도 또 갑작스러운 돌발성 리스크 때문에 더 빌린다 하더라도 내가 들어간 전체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또 나는 10% 들어갔으니까 그럼 전체 비중이 20% 정도 자금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. 이 에코마스터라는 종목에 여기에 충분히 나는 또 20%만큼 추가 매수가 가능해요. 이해 가시죠? 그렇다면
충분히 평단을 어느 정도 맞추고 난 다음에 아까 이제 10%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평단이 8,600원대까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8,600원대. 그러면 충분히 이 정도 낙폭에서는 지금 들어간 종목들 자체가 꼭 대북 입슈뿐만 아니라 그래도 뭐 도로라든가 철도,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또 방산주죠. 탱크 만들잖아요. 현대로템 탱크 만드는 회사기도 하고 또 철도 이렇게 수주 계약들도 많이 또 이렇게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. 그러면 조만간 또 빠르게 뭐 매입가 안에서 정리가 되든 아니면 약수익이든 좀 수익권 안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불안불안하게 높은 가격에서 갖고 하는 게 아니라, 그리고 불안불안하게 그때 뭐 마이크 신이도 주변에서 추가 매수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떨어질 때마다 산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또 나중에 충분히 그러니까 사야 될 시점에는 돈이 없다라는 거죠. 예수금 자체가.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뭐 보유 전체 비중의 30% 매수하신 분들은 한 50% 정도, 보유량의 50%, 그다음에 10% 정도 들어가신 분들은 보유량만큼. 그거는 개개인 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. 하지만 지금은 추가 매수 타이밍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. 다음 주까지 봐야 돼요 또.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이 정도 선이면은 어떤 그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에서 지지하고 조금 횡보하면서 가겠다 그러면은 제가 사인을 드릴 겁니다. 현대로템도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유진투도 마찬가지고요. 그 다음에 오르비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네 종목은 그런 패턴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인 드릴 때 그렇게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서 평단을 낮춘 다음에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뭐 수익이든 아니면은 매입가든 그 안에서 빠져나오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아시겠죠? 뭐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. 만약에 어려우시면 제가 여기 자막으로 그 제 메일 주소를 하나 남겨 드릴게요. 그래서 궁금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로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금요일 날이었죠. 금요일 날 또 뉴스 이제 뭐 일단은 공시가 떴죠.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본계약 체결을 했다. 뭐 노조라든가 여러 나라들의 어떤 동의라든가 좀 넘어가야 될 산들은 많지만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.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중공업,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2005년, 2007년 대비해서 가장 그래도 바닥이에요.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, 현대중공업은 약간 뭐 그래도 저점 매수 가능한 시점이긴 하죠. 바닥이에요. 2007, 2005년 이슈 있을 때 현대중공업 한 번 더 2010년대 뭐가 있었어요. 그죠? 제가 뭐 기사를 찾아보긴 좀 그렇고 찾아보시면 뭐 있을 거예요.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해서 가파르게 상승해서 2007년도까지 신고가를 찍었죠. 그거 대비해서는 바닥입니다. 그래서 딱 차트를 봤을 때 높아. 많이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. 전체적인 그 긴 지금 이 회사가 새로 상장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현대중공업, 대우조선해양 일단은 매수하시던 분들은 말씀드렸죠. 이거는 장기다. 장기입니다. 그래서 갖고 가시면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리고 이제 그 재추천드렸던 현성바이탈 충분히 수익 축하드리고요.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바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그래도 5% 10% 이상 뭐 거의 10몇 프로 이상 또 수익은 갖고 갈 수 있으셨고, 그 다음에 S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또 바로 쭉 올라와서 또 수익 축하드리고요. 근데 에이텍이 또 이게 일단은 추세를 안 주고 약간 조금 빠지긴 했어도 나쁘지 않습니다. 지금 시점에서도 물론 좀 에이텍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여기서도 좀 시간 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에이텍 보유하신 분들은 말씀드렸죠. 지금은 주식시장 굉장히 지루한 장으로 변했기 때문에 낙폭을 마이너스 15%까지 봐야 돼요. 마이너스 7, 8%의 추가 매수는 아닙니다. 마이너스 15% 정도에서 추가 매수 진행하시면 돼요. 에이텍은 마이너스 15%땅 한다 그러면은 보유량 뭐 비중 10%면은 보유량만큼, 비중이 30% 더 하신 분들은 보유량 절반만큼 추가 매수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세요. 그리고 에이텍도 지금 시간은 조금 많이 걸리긴 하고 있지만 부릉부릉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좀 명심해 주시면 되십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 리뷰까지 해서 추가 매수 했을 경우 이 정도까지 평단을 낮추게 되고 횡보하는 패턴에서 조금만 더
한참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내가 사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될 거를 이 정도까지 평단 낮춰가지고 예, 조금 더 기다리면은 수익이나 아니면은 매입가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. 다들 뭐 제 영상들 봐왔으면은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은 들고요. 일단 요번 주 추천 종목은 아무래도 북한 이슈 때문에 뭐 미사일 예전에 뭐 작년도 보면은 뭐 김정은이 2017년도나 2018년도에 김정은이 미사일 한번 쏘면은 방산주 올라가죠. 제가 일단 요거는 저희 이제 뭐 아시는 분들 개인이든 하여튼 뭐 제가 아시는 분들한테 일단은 이 방산주들을 들여서 짧게나마 조금 수익 보고 나오기도 했는데 빅텍은 아니었고요. 빅텍은 뭐 그때 회담 결렬되고 난 이후에 좀 크게 상승하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긴 한데 이거보다는 물론 빅텍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매수하셔도 돼요. 근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미 빅텍 말고도 뭐 한일단주라는 종목도 있고 뭐 솔턱스도 있고 바이오는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뭐 스페코라는 종목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방산주기도 하지만 현대로템 보면은 방산주지만 경협주랑도 같이 포함이 됐어서 현대로템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. 그러니까 두 가지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뭐죠 미사일 미사일 탄체인가? 예, 겉에 하여튼 그거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자동차 또 그런 주조 관련된 그런 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요번에 그 뭐 현대차 그 소나타 나왔을 때 여기 한번 반짝 상승 보여줬었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예, 동창리의 미사일 기지 다시 재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또 한번 쭉 추세를 줬습니다. 그래서 요번 주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한일단조하고 스페코입니다.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뭐 아스콘인가 그 아스콘하고 뭐죠 콘크리트를 갖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드는 그런 플랜트 만드는 회사예요. 스페코가 플랜트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 군함에 들어가는 뭐죠 조탁인가 뭐 하여튼 그런 부품들을 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. 방산주에 포함도 돼 있고 그다음 일반 또 경협주 어떻게 보면 경협주에 포함시키고자 하면 경협주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. 도로를 만약에 만들려면은 아스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콘크리트가 많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뭐 북한에 일단 전역에 도로를 깔려면은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겠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경협주와 방산주를 같이 끼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 한일단주 같은 경우에도 방산주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또 일반적인 개별주의 뭐 4차 산업 뭐 그런 자동차 관련된 쪽으로도 일단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요번 주 일단 두 종목을 추천드린다 그러면은 한일단조와 스페코 요 두 종목으로 요번 주에는 좀 많은 수익을 갖고 갈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아시겠죠?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제 구독과 좋아요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시면 당연히 기분 좋고요. 그리고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기분이 좋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. 제가 뭐 또 하나 놓친 거는 없죠? 설명 적잖이 드린 것 같아요. 일단 요렇게 요번 주 종목 추천드리고 앞으로는 굉장히 좀 힘드실 수 있어요. 장 자체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꼭 제 영상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혹시 돌아오는 주에 만약에 이런 대북 이슈 관련해서 추가 매수 타이밍이 온다 그러면 제가 핸드폰으로라도 찍어서 꼭 추가 매수 하세요. 다음날 추가 매수 하세요 라고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네,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